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운을 부르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쫓아내는 사람인가요? 아마 우리 소나무 여러분들은 그간 저와 함께 책을 읽으며 운이 가득한 분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운은 말 그대로 운일 뿐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하고요. 그런데 우리의 유전자와 시간, 환경은 바꿀 수 없지만 운만큼은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의 저자가 그걸 증명해냈죠. 운의 탄생. 이 책을 쓴 칼라스타는 대학 시절 교통사고로 두개골이 골절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겨우 살아났지만 엄청난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에 이르렀죠.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불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운명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어떻게 하면 운을 바꿀 수 있을지 수많은 사람을 인터뷰하고 공부하며 행운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그는 그저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결국 운이 없으면 끝내 뭐든 이루지 못하니까요. 이 책에는 운을 잡는 다양한 방법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상 깊었던 건 외모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외모는 타고나는 것이지만 매력을 만들어내고 운까지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을 압도적인 분위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압도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얼굴과 인상은 따로 있다. 우리 얼굴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건넨다. 이 가운데 반은 배경이다. 즉, 나이, 민족, 성별, 매력 등 정체성에서 상대적으로 고정된 부분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깔고 있는 나머지 절반이 바로 행동이다. 우리의 표정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갖는가? 우리가 그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자주 연결되는 배경과 행위에 대해서는 그 정보를 처리하는 일이 어렵지 않듯이 우리는 특정한 정체성과 행위를 서로 쉽게 연관지을 수 있다. 일반적인 여자 얼굴을 보면 행복과 같이 사회적 관계를 만드는 감정적 표현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남자 얼굴의 특징과 우월성을 과시하려는 표정은 서로 연관지어 볼 수 있다. 우리는 여자가 더 사교적이고 상냥할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여자가 웃는 얼굴을 하고 있지 않으면 웃지 않는 남자에 대해서보다 더 가혹하고 엄한 평가를 내린다. 사람들은 여자들에게는 미소를 지으라고 말하면서 남자들은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둔다. 남자가 웃지 않으면 초연한 표정을 짓는 것이 되고 여자라면 똥 씹은 표정을 짓는 것이 된다. 표정이 진지하다는 인상을 주는 얼굴이 있다. 20여 년 전 연구자인 울리히 밀러와 앨런 매주어는 한 무리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1950학년도 웨스트포인트 생도들의 증명사진을 보고 점수를 매겨보라고 했다. 평점 기준은 단 하나였다. 바로 압도적인 분위기. 7점 만점에 7점을 받은 사진의 인물들은 누가 봐도 군인이었다. 하나같이 강한 턱과 높은 광대, 그리고 곧은 눈썹 선을 가졌다. 압도적 분위기가 가장 낮다는 평가를 받은 이들은 통통한 볼살, 큰 눈, 짧은 코, 작은 턱을 가진 앳된 얼굴의 남자들이었다.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은 얼굴에서 압도적인 분위기가 얼마나 풍기는가 하는 것 말고는 생도들에 대해 달리 아는 바가 없었다. 그들의 최종 평가는 최정예 군사학교에서 그들이 위치한 계급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1950학년도 웨스트포인트 생도들 가운데 가장 압도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생도들은 상급 생도가 되자 볼살이 통통한 다른 동급생들보다 무려 5단계나 더 진급했다.
이런 추세는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하고서도 이어졌다. 수십 년 뒤 장군처럼 보였던 생도들이 실제로 장군이 되어 있었다. 연구자들은 이렇게 썼다. 얼굴에서 풍기는 압도적 분위기는 직업적 성취도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그 반대는 아니었다. 턱선이 얼마나 각진가에 따라 앞으로 그가 군 경력을 어떻게 쌓을지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곧은 눈썹 선을 타고난 유전적 행운 덕에 웨스트포인트의 다른 생도들보다 더 빨리 출세해 평생 더 큰 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 얼굴의 너비같이 압도적 분위기와 관련 있는 특징은 높은 수치의 테스토스테론과 관련이 있다. 물론 호르몬 수치는 살면서 급격히 오르거나 내려갈 수는 있지만 우리 얼굴 골격은 변함이 없다. 얼굴이 넓은 사람을 보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좀 더 자세를 바로 하고 그가 하는 얘기를 진지하게 듣게 된다. 이런 사람의 과감하고 자신만만한 행동도 리더십에서 비롯된 것으로 느껴진다. 정말로 과감한 돌파력은 테스토스테론이 많아 보이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일까? 그럴듯한 이 통념은 널리 퍼져 있고 사람들은 이를 신뢰한다.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가지고 그가 리더십처럼 복잡한 능력을 얼마나 소화할 수 있는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가 어떤 식으로 행동할지는 예측할 수 있다.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그 사람의 얼굴로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 살펴볼 테지만 우리의 가장 뛰어난 장점에 관해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긍정적 직감을 가질 때 우리는 쉽게 행운을 거머쥘 수 있다. 나는 캐스팅 담당자인 보니 길레스피에게 얼굴에 관한 연구 얘기를 들려주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이미지에 바탕을 둔 원형을 찾고 있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의 얼굴을 바탕으로 얼굴 특징을 과도하게 일반화한다고 말이다. 그리고 그것은 깨뜨리기 어려운 고정관념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어떤 얼굴을 보면 감이라는 게 오죠. 매력은 어디에서 결정될까? 행운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자의적 판단에 좌우된다. 인사과의 낸시가 링크드인에 올린 당신의 사진을 보면서 초등학교 때 자기를 괴롭혔던 학생을 떠올린다면 당신의 지원서를 옆으로 치워버릴 것이다. 회계 담당이었던 밥의 자리에 당신이 들어갈 기회도 당신의 영혼도 산산조각이 난다. 이 장에서 우리는 어떤 예쁜 여자가 가진 장점에 대해 모두가 같은 이미지를 갖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그녀의 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초미녀의 인생이 어떨지 상상하려면 먼저 1908년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당시 영국 남자가 길에서 여자를 볼 때면 여자를 매력 있음, 관심 없음, 꼴불견으로 분류했다. 그가 그저 그런 남자였으면 뉴스거리도 되지 않았을 텐데 문제는 그가 프랜시스 골턴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만물 박사에다 찰스 다윈의 사촌이었으며 강박적으로 인간을 측정하려고 한 사람이었다. 미를 분류하는 골턴의 방법은 오늘날 학자들이 매력을 측정하는 방법의 기초가 되었다. 똑같은 방식으로 찍힌 일련의 얼굴 사진을 보고 1에서 7까지의 점수를 매긴다고 해보자. 사진에 점수를 매길 집단을 꾸린 뒤 그들이 매긴 점수의 평균을 낸다. 여러 사람에게 얼굴 점수를 매기라고 하면 앞장에서 나열했던 것과 같은 그녀는 미건을 닮아서 못생겼다 라는 식의 자의적 편향성을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얼굴 점수를 매기라고 하면 자의적 합의 효과를 제거하게 된다. 골턴이 나중에 매달렸던 연구는 사진들을 겹쳐놓은 뒤 그 합성된 이미지에서 만들어낸 얼굴 형상에 관한 것이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얼굴 합성에는 중요한 정보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첫 번째 합성은 살인범의 사진들로 이루어진 것이다. 합성을 했을 때 개별적으로 볼 때보다 그들의 얼굴 특징이 더 잘 드러난다.
각 살인범에게서 보이는 특별히 악랄한 모습은 사라지고 공통적인 일반적 인간의 모습이 드러난다. 매력적인 얼굴은 일반적으로 대칭적이며 보편적 특징을 지닌다. 즉, 어느 한 부분이 두드러지지 않고 고루 조화를 이룬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거슬린다고 여겨지는 것을 없애기 위해 성형수술을 받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를 통해 학자들은 아름다움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처리 경험에 자리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외부의 정보를 처리할 때 아름다움은 그 정보를 술술 넘어가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예쁜 얼굴은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기에 보기에도 좋다. 어떤 얼굴이 매력적이냐에 대한 보편적 합의가 존재한다는 증거는 아주 많다. 만연한 미디어 환경이 끊임없이 내보내는 획일화되고 서구화된 천편일률적인 잡지 표지 인물들이 그것이다. 성별, 문화, 인종이 다른 사람들도 누가 예쁜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한다. 이는 아기들도 마찬가지다. 매력지수에서 차이가 나는 두 장의 얼굴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 6개월 된 아기도 어른들이 더 매력적이라고 점수를 매긴 사람의 얼굴 사진을 더 오래 바라보았다. 또한 아기들은 더 예쁘장하다고 여겨지는 다른 아기의 얼굴을 보는 것을 더 좋아했다. 겨우 2개월 된 어린 아기도 골턴이 높은 점수를 매겼을 것 같은 다른 아기들을 더 오래 주시했다.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의 선호는 선천적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다른 사람의 유전자가 어떤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그 유전자가 얼마나 적합한지 추정한다. 유전자가 섞인 가계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더 건강하다. 항체의 다양성이 증가할 뿐 아니라 자손에게 해로울 수 있는 열성 유전자가 복제될 가능성이 줄기 때문이다. 매력적인 외모를 가졌다는 것은 병균이나 기생충이 없다는 말이며 널리 퍼뜨릴 만한 유전자가 풍부하다는 말이다. 사과 2개를 비교하는 것이든 밤에 파티에 갈지 집에 그냥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든 우리 뇌의 보상 회로는 한쪽을 선택하면 얻게 될 가치를 계산한다. 예쁜 얼굴은 선조체와 안화 전두피질과 더불어 보상 회로를 자극한다. 안화 전두피질은 각 선택에 대한 구슬을 모아 천칭 저울에 올려놓고 기울기를 재는 우리 뇌의 한 부분이다. 사람들이 쾌락적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접했을 때 안화 전두피질의 활동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일시적 욕망에 대해서는 반응하지만 충분히 먹은 음식에 대해서는 덜 반응한다. 즉, 그만큼 덜 당긴다는 것이다. 제니퍼 로렌스와 라이언 고슬링은 아름다운 외모로 살아가면서 자신들을 지켜봐주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한다. 그들은 학벌을 자랑할 필요도 없고 비싼 뮤지컬 티켓으로 환심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도 없으며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맞장구를 쳐줄 필요도 없다. 우리는 그들에게 생존에 도움이 될 보상을 굳이 찾지 않아도 된다. 아름다운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삶을 고양시키는 즉각적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암묵적으로 그리고 본능적으로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는데 얼마나 많은 인지적 자원을 할당하고 어떻게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대하고 받아들일지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아름다움이 진실과 더불어 중요한 특질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실험한 바에 따르면 보통 똑똑하고 사교적인 데다 잘생기고 예쁘면 사람들이 높이 치는 자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들은 모든 이들에게서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영원히 무죄 추정의 대상이 된다. 외모도 강력한 무기자 자산이다. 아름다우면 태어나자마자 이로움을 얻기 시작한다. 제3자에게 예쁘다는 소리를 많이 들은 생후 3개월 아기의 부모는 외모가 평범한 생후 3개월 아기의 부모보다 아이를 키우는데 더 정성을 쏟는다.
비록 덜 예쁜 아기를 둔 부모라도 자식을 대하는 태도에 특별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자식에 덜 관심을 기울이고 관심을 갖더라도 덜 놀아준다고 한다. 물론 그 사실을 부모는 자각하지 못한다. 미운 아기는 없다는 생각에서 이런 주장에 반대하는 마음이 든다면 잠시만 자신에게 솔직해질 것을 권한다. 진심이다. 누가 뭘 할 사람도 없다. 신뢰 게임을 떠올려보자. 피실험자가 나중에 함께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를 바라며 그들이 힘들게 번 돈의 일부를 내줄 만큼 상대가 믿을 만한지를 결정하는 게임이다. 여기서 피실험자가 매력적인 상대와 게임을 한다면 상대에게 신뢰를 갖고 더 많은 돈을 내줄 가능성이 있다. 매력적인 사람들의 졸업 앨범을 볼 때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들을 학교에서 잘 나갔던 이들로 여긴다. 남다른 턱선에 광대가 살아있다면 축구팀 주장이거나 학생 회장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러움을 자아내는 광대를 가진 학생들은 팬레터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실험자들이 매력적이거나 평범하게 생긴 지원자 사진이 붙은 대학원 지원서를 공중전화 부스에 남겨두는 실험을 했다. 매력적인 사람의 사진이 붙은 지원서가 다른 지원서보다 더 많이 회수되었다. 사회적 관계에서도 그들에게 더 많은 점수를 줄 뿐 아니라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했다.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 중에서도 매력적인 학생들에게는 보충 수업 제한이 더 많이 들어갔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학생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고 믿어주는 교사들의 기대감은 학생이 그 후 학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아주 중요한 예측 변수가 된다. 이런 요소가 결합하면 그 학생은 아름다움 덕에 보너스 점수를 받는 것이 되고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같은 연구 리포트라도 매력적인 학생이 썼다고 하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것이다. 가난한 집 아이 중에서도 예쁘장한 아이들이 사회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의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며 그리하여 출세할 여지가 생긴다. 아주 아름다운 사람과 미스터 빈 같이 생긴 사람 사이의 수입 격차는 인종과 성별에 따른 차이와 같다. 이는 어떤 면에서 매력적인 사람들이 고급 호텔 사무직원, 뉴스캐스터, 알래스카 주지사처럼 보수도 더 좋고 사람들 눈에도 잘 띄는 일을 할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영업을 하더라도 성공할 가능성이 더 크고 상담원으로도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더 폼나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들은 사회학에서 말하는 계급의 맨 꼭대기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이는 사회학자들이 미학적 자본이라고 부를 정도로 강력하고 측량 가능한 보너스다. 인생은 원래 불공평한 것이다. 유명한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남녀 대학생들에게 보디랭귀지가 있는 첫 만남과 그렇지 않은 첫 만남의 차이를 조사하는 실험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심리학 실험이 대부분 그렇듯이 이 실험도 거짓이었다. 남학생과 여학생들은 질문지를 작성하고 난 뒤 앞으로 대화를 나눌 상대에 관한 정보가 담긴 자료를 받았다. 거기에는 사진과 질문지도 들어있었다. 사진과 몇 가지 정보만 가지고 남학생들은 지성, 다정함, 온화한 면에서 27명의 여학생의 점수를 매겼다. 그런 다음 남학생들은 여학생들과 10분간 통화를 했고 통화를 마친 뒤 방금 대화를 나눈 상대의 인상에 대해 설문을 작성했다. 인간이 행한 모든 사회 심리학 연구에서 흔히 그렇듯이 모두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또 다른 그룹은 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 채 상대와 대화를 나눈 뒤 주어진 기준을 가지고 점수를 매겼다. 남자들은 매력적인 여자들일수록 더 즐거워하고 더 자신이 넘치고 더 활달한 데다 자신에 대한 호감도 더 많이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이 받은 자료에는 예상과 전혀 다른 여자의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앞서 실험에서 외모 점수를 8.1점 받은 여자거나 2.6점을 받은 여자들이었다. 매력적인 여자와 대화를 나눌 거라고 생각한 남자들은 사교적이고 차분하고 유머가 있으며 사회적 처신에도 능한 여자와 대화할 줄 알고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이 들면 우리는 상대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갈 것이며 상대를 좋은 쪽으로 생각하게 된다. 우리가 처음으로 어떤 정보를 접하면 그것은 다음 정보를 대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기대감의 힘에 대해 폭넓게 연구해온 토어웨이저는 이렇게 말했다. 첫인상은 극복하기 어려워요. 우리 기대와 맞지 않는 것이 나와도 그것을 학습하려 들지 않아요. 그저 선택적으로 학습합니다. 그러한 태도는 확증 편향을 낳고 자기 충족적 예언을 낮춰.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이런 첫 정보가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규정하고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과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예쁜 사람은 대단한 사람일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잘 대해준다. 이 세상의 모든 미녀들은 그냥 운이 좋다. 왜냐하면 그들의 잘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다 똑같기 때문이다. 물고기는 물을 빼고 생각할 수 없듯이 어떤 유기체를 이해하려면 그 유기체를 생태학적 배경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인간은 다른 인간과 같이 할 때 지구의 어느 곳, 어떤 기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을 터득했다. 우리 인간이 적응해야 하는 생태학적 환경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타인이라는 존재다. 타인의 존재는 사회적 삶을 가능케 하며 우리의 존재 기반이다. 우리는 친구, 직업, 연인, 취미, 환경을 선택한다. 그러나 선택받은 소수는 더 나은 선택권을 갖는다. 어릴 때부터 사람들에게서 신뢰와 긍정적 반응을 끌어냈던 사람은 초미녀의 인생이라는 남다른 삶을 누릴 수 있다. 우리 생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세상에 적응하는 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에 달렸다. 따라서 우리가 그 안에 제대로 들어가 있다는 확신은 우리가 세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타인은 시간이 흐르면서 드러나는 거대한 미스터리다. 그러나 그들의 외모는 계속해서 볼 수 있다.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이미 확인된 긍정적인 정보만큼 좋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을 후광 효과라고 한다. 이 후광 효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미학적으로 만족스러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멋지고 더 똑똑하고 적응력이 빠르며 정신적으로도 건강할 것이라고 기대하게 된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게으른 뇌가 다른 사람을 알아가는 방식이다. 그들의 이목구비 때문에 주어지는 보상은 모든 것이 환하고 빛나 보이게 하는 필터 구실을 한다. 이 필터 때문에 그들에 관한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인다. 결국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생김새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는 말이다. 이런 효과들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이상했던 나는 정상적인 사람치곤 미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다. 그러고서 내가 알아낼 수 있었던 것은 미가 법적 책임을 대신하는 사례들이었다. 범죄로 기소되면 매력적인 사람은 사기와 같은 범죄를 제외하고서는 좀 더 관대한 형량을 선고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외모를 무기로 사용했던 것이다. 우리는 얼굴이 예쁜 여자는 외모가 평범한 여자보다 좀 더 너그러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외모가 평범한 여자들이 다른 사람 못지않게 남을 위해 애써도 우리는 그 행동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한다. 누군가의 자존감을 위협하게 되면 예쁜 외모 때문에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앞으로 접촉이 잦아질 것 같으면 같은 성별의 사람 가운데 잘생기거나 예쁜 사람은 채용하지 않으려 한다. 이에 관해 연구한 존 매너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채용 담당자이고 입사 지원자를 심사한다고 할 때 자신에게 연적을 막으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할 수 있다.
그리고 왜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려는지 그 이유를 모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편견과 맞서 싸우기란 매우 어렵다. 우리 모두는 매력적인 사람에게 끌린다. 버클리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캐머런 앤더슨 교수는 지난 수십 년간 지위에 관해 연구해왔다. 왜 사람들은 정상에 오르려 할까? 그는 사회관계망이 남학생 클럽과 여학생 클럽에서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조사하는 유명한 연구를 했다. 지위가 다른 두 사람이 상호작용을 할 때 아랫사람은 상사의 말을 따른다. 우리 뇌는 우리 서열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신호를 끊임없이 받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계속해서 우리의 말을 따르면 자신에게 지위가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앤더슨은 이렇게 말했다. 어찌되었건 계급 구조 꼭대기에 있는 것이 낫다. 바닥에 있으면 가만히 있으라는 압력이 더 커진다. 목소리를 내면 더 많은 시선을 받을 것이다. 네가 감히 뭔데? 라고 애두르거나 노골적인 신호를 보내는 이들이 많아질 것이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했더라도 전혀 다르게 해석된다. 골턴이 사람들에게 얼굴 점수를 매기게 하는 방식으로 매력을 측정했듯이 사회학자 제이콥 모레노는 구성원들에게 서로 누가 가장 끌리고 누가 가장 꺼려지는지 평가하게 함으로써 그룹 내 인기를 측정하는 비슷한 방법을 고안해냈다. 끌린다는 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모든 구성원과 두루 잘 지내고 있었고 이 리더들은 하나같이 얼굴도 잘생기거나 예뻤다. 이렇게 인기 투표에서 매번 1등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도 남다르다. 평생 노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미국에서 최상위 권력층에 오를 자격이 안 된다는 사실도 자각하지 못할 수 있다. 마크 리어리는 듀크 대학교에서 사회심리학을 가르친다. 그는 정체성과 자아에 관한 분야에서 뛰어난 학자다. 그의 모델에 따르면 사람들의 자긍심은 자신이 사회적으로 배척될 수 있는가를 항상 신경 쓴다. 왕따는 인간에게 사형 선고와 같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긍심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행위를 돌아본다. 즉, 다른 사람 눈에 자신이 어떻게 비칠까 하는데 모든 관심이 집중된다. 모두가 초미녀와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 매력을 가진 이들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눈여겨보는 것은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고 친해지려고 하는 얼굴 못생긴 이들이다. 그들을 위해 무죄 추정을 해주고 그들의 가능성을 더 크게 봐주려 하는 이들이다. 우리는 매력적인 사람들과 최대한 가까이 지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 더 잘 알려고 하고 그들의 좋은 면만 보려고 한다. 장난도 치고 농담도 주고받고 주먹 인사도 나누는, 그리고 그 대가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얻을 기회가 더 많아지는 일은 사회성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연구자들은 이렇게 적었다. 사람들은 책 표지를 보고 내용을 판단한다. 그 표지가 아름답다면 내용을 자세히 읽으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들을 더 긍정적으로, 더 유심히 바라보게 된다. 나라고 왜 안 되겠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라. 장밋빛 안경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도움이 된다. 목표 지향적 행동을 하게 만들어 생존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긍정적 환상은 우리 정신 건강을 지켜주는데 큰 도움이 된다. 행복감과 세상을 헤쳐나갈 동기부여를 유지하려면 유연한 태도로 사물을 공정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규칙이 바뀌는 리그드 게임에 익숙하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대부분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만 집중하거나 상황에 걸맞은 태도를 취하려고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긍심을 내재화하고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 인생에서 좋은 것을 극대화하고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헛수고를 하게 만드는 거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열망하는 것의 수준을 잘 조정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목표를 현실적인 높이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지구 어느 곳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 보상이다. 즉,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이고 좋아하며 대접해준다는 뜻이다. 이때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보상이다. 새 운동화를 사려는데 운동화가 그것을 거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생맥주가 내가 내린 인생의 선택을 두고서 비판할 수는 없다. 케이크가 갑자기 내 문자를 씹는 경우도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은 살아가면서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비판받기 위해서다. 그래야 이게 도대체 무슨 역 같은 일이냐 라는 뇌의 신호를 활성화해서 우리의 선택을 조정하고 선택지를 줄여나갈 수 있다. 그럼 상상해보자. 우리가 어디든 갈 수 있다면 혹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더 큰 기회를 가지고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면 그 기분이 어떨지. 사회적 동물이 생존하려면 자신의 서열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한다. 외모는 너무도 분명하고 벗어날 수 없는 표지이기 때문에 자신의 서열이 높다는 것을 아는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은 그것으로 심리적 면역 체계를 더 강화할 수 있다. 그들은 높은 곳에서 지내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위계 질서를 정당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현재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그 과정이 무척 고되었다고 생각한다. 부모의 애정, 친구들의 감싸주기, 이성의 환심, 긍정적 격려 등 행운의 보상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간과한다. 잘생기고 예쁘다는 것은 자존감을 강화해주는 이점이 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고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아주 쉽게 만들어준다. 또한 잘생기고 예쁘다는 것이 자존감의 한 요소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행운이다.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삶의 영역에서 자신이 얼마나 잘해나가고 있는가에 따라 그의 자아 개념은 달라진다. 그러나 외모에 과도한 신경을 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외모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자신을 객관화하게 된다는 말이다. 이는 참으로 피곤한 일이다. 초미녀 세계 안에서의 자신의 서열에 따라 자존감이 정해진다면 그것이 위협받게 되거나 그것이 가진 것의 전부일 때는 우리에게 해로울 수 있다. 그런데 어디를 가나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서 이득이 되는 외모가 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뇌의 신호가 활성화되기 전에는 이 모든 것은 놀이고 게임이다. 사회적 왕따는 일종의 비용인데 어떤 이는 다른 이보다 이 비용을 덜 치른다. 우리는 세상 밖으로 눈을 돌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세라 페일린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나는 농구팀에 있었고 미인대회 출신이며 뉴스 앵커였고 시장이었다. 내가 주지사로 있었던 곳이 독립국가였다면 나는 세계에서 18번째로 큰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아무도 나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사회적 지지도 엄청났고 내가 손댄 모든 것은 성공했다. 누구나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면 나라고 왜 안 되겠는가? 자신만의 매력을 찾고자 하는 당신에게 자신이 멋지다는 생각을 내면화하여 세상을 정복하고도 남을 정도의 탄탄한 자존감으로 바꾸도록 하라. 이번 장은 매력적인 외모에 초점을 맞췄지만 우리는 외모를 그 사람의 성격까지 포함한 일괄 상품으로 본다. 얼간이같이 굴면 더 못생겨 보이고 친절하고 재미있으면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데이트를 하기 전에 알고 지낸 기간이 길수록 서로에게 끌릴 가능성은 줄어든다. 이 사람은 정말 멋져 라는 구슬이 쌓이고 그것을 천칭 저울에 올려놓게 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전체적 인상이 바뀐다. 이 사람이야말로 자기 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결혼정보 업체의 리사 클램피트는 두 사람이 서로를 진지한 관계로 생각하게 되면 큰 맥락에서는 외모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직업, 키, 나이, 머리카락 색깔, 얼굴의 균형감은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매력은 얼굴을 가리키기도 하고 자신이 가진 장점을 얼마나 잘 끌어내는지를 가리키기도 한다. 자신의 외모를 관리하기 위해 흔히 미용이라고 부르는데 기울이는 노력을 보면 아름다움과 관련된 것에 왜 그렇게 프리미엄이 붙는지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기 좋은 몸매를 만들고 키와 몸무게 비율을 관리하고 체지방을 최소화하는 것. 남자의 경우에는 남자다운 근육을 단련하고 여자의 경우에는 허리와 엉덩이의 선을 예쁘게 하는 일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직업적으로 수용되는 범위 안에서 화장을 짙게 하는 여자가 민낯으로 다니는 여자보다 수입이 더 많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모든 미용 관리는 여자들이 벌어들일 수 있는 뷰티 보너스라고 한다. 외모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한 형태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와는 관계없이 사람들은 우리의 외모를 가지고 해독한다. 따라서 외모를 가꾸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내가 나 자신을 온종일 뚫어져라 바라볼 일은 없지만 타인은 나를 그렇게 바라본다. 그러므로 잘 관리된 외모는 타인의 호감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들과 잘 지내고 싶다는 바람을 전하는 신호가 되는 것이다.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 몸을 바꾸고 옷장을 정리하고 성형수술까지 받는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잡티 하나에도 매우 예민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자존감까지 흔들린다. 자신에게서 마음에 안 드는 점에 집착하다 보면 기분은 늘 바닥을 헤맨다. 그러므로 객관적으로 아름다워진다는 것이 지속적인 확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그들이 당신보다 더 매력적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순순히 따르게 되는가? 얼마나 자주 그들이 외모 덕에 계급 구조의 맨 꼭대기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스타워즈의 여주인공인 캐리 피셔는 이런 말을 했다. 젊음과 아름다움은 성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과 DNA의 부산물로 주어진 일시적 행복이죠. 그런 것 때문에 주눅들 이유는 없어요. 자신을 최대한 매력적인 존재로 만들어라. 그리고 당당하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최선을 끌어내라. 당신은 누군가에게는 만점의 존재다. 그러니 세상 밖으로 나가서 세상을 정복하라. 살을 뺀다고 행복해지지는 않지만 나는 지금 서맨사 폰 스펄링의 펜트하우스 아파트에 있다. 미스 유니버스 출전자들의 이미지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그녀는 뉴욕 금융가에 있는 사무실에서 나를 맞았다. 건물 로비의 천장은 벨라조풍 그림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옷, 액세서리, 머리칼, 피부, 몸매는 우리의 내적 자아에 관한 메시지를 보낸다. 폰 스펄링은 사람들의 외모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외모로 가꿔주는 일을 하며 경력을 쌓아온 인물이다. 폰 스펄링은 왼쪽 약지에 좀 커 보이는 6캐럿짜리 반지를 끼고 있었다. 할머니한테서 받은 선물이라고 하는데 그것으로 보아 그녀의 집안은 부유했던 것 같다. 한쪽 벽에는 사무실의 필수품이라 할 수 있는 신문 스크랩들이 몇 년 전에 실렸던 뉴욕타임스 전면 기사와 함께 걸려 있었다. 저 기사로 모든 게 달라졌죠. 그녀는 솔직히 말했다. 긴 크리스마스 쇼핑 목록이 필요한가? 이제 그것도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라는 제목의 기사는 폰 스펄링의 개인 맞춤형 쇼핑 서비스에 주목했다. 그뿐 아니라 에티켓, 댄스, 화술, 스타일 전반에 관한 그녀의 조언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폰 스펄링은 잘나가는 사람들과 잘나갈 준비를 하는 사람들에게 컨설팅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여성 상류층 모임에 입성하고자 외모를 가꾸고 싶어하는 젊은 여자들에게 $8,000짜리 주말 속성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폰 스펄링은 동물 무늬 샌들에 몸매가 확연히 드러나는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최근 매우 힘든 이혼 과정에서 늘어난 7에서 14kg 정도의 체중을 감량했다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직업병이 도졌는지 내 모양새를 뜯어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를 훑어보며 말했다. 입고 있는 드레스의 컷이 마음에 들어요. 그 브이넥. 그런데 좀 파였네. 스카프를 하는 게 어땠을까? 폰 스펄링은 내게 이것저것 조언을 했다. 글루텐을 피해야 해요. 매일 1시간씩 자기 몸에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1시간 동안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아침 저녁으로 산책이라도 해야 해요. 그녀는 내게 지중해식 저탄수화물 식단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운동 외에도 매일 1시간씩 스파에선 로션, 크림, 셀프 마사지, 매니큐어 같은 것을 하라고 조언했다.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마법을 불러일으키고 일을 하는 여성으로서의 삶에 어울리는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었다. 그녀가 말했다. 자기 무릎은 남한테 보여주지 말아요. 자기는 5kg 정도만 빼면 훨씬 더 행복해질 것 같아요. 7kg 정도 뺄 수 있으면 더 좋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시대에는 사람들이 관능적인 매력을 선망한다. 살집이 있다는 건 먹을거리가 넉넉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먹을거리가 넘쳐나는 풍요의 시대에는 자제력이 매력적이다. 유전적 이유 때문이든 무엇이든 비만이거나 과체중인 사람은 타인들이 기질과 자제력에 선입견을 갖고 차별 대우를 하는 통에 고통받는다. 사람들이 자제력에 대해 부정적 선입견을 갖게 되면 어릴 때부터 우리의 경제적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비만인 부모는 자식들의 대학 등록금을 보태줄 여력이 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체질량 지수가 높은 취업 지원자는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하고 사람들도 덜 추천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게 된다. 이런 부정적 효과는 관리자를 채용할 때 더 심하게 나타난다. 몸무게를 무능력, 비효율, 굼뜸, 게으름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와 곧바로 연결한다. 폰 스펄링의 말대로 살을 빼면 더 행복해질지는 모르겠으나 연구에 따르면 적어도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고는 한다. 평균 체중의 여자인 내가 10kg 정도를 더 뺀다면 25년 동안 38만 9,300달러를 더 벌 수 있다는 것이다. 신장에 비해 일반적인 체중보다 10kg 정도 덜 나가는 남자는 25년 동안 평균 체중의 남자보다 21만 925달러를 덜 벌 수 있다고 본다. 남자의 경우는 반대다. 남자는 어느 지점까지는 체중이 나갈수록 보상을 더 받는다. 우리는 비만을 사회 경제적 하층 계급의 부속물로 본다. 자신이 계급 구조의 아래쪽에 있다는 생각이 들면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스트레스와 체중을 증가시킨다. 우리는 모두 더 많은 자제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몸 관리를 잘함으로써 자제력이 뛰어난 사람처럼 보일 때 사람들은 우리를 동업자나 직원으로 두려워한다. 직원이 될 사람이든 동업자가 될 사람이든 아니면 친구가 될 사람이든 그 행동에 일관성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신뢰를 받으며 불러주는 데도 많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에 도움이 될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